사실은 이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 네. 오해하시기도 하는데 이제 길 가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분들은 이제 그 유튜브나 이런 거 통해서 그렇죠. 이제 봐서 친근하고 네. 반갑고 하니까 이제 아는 척 하고 싶을 텐데 아는 척 하면 제가 거의 쌩까거든요. 저 사람은 좀 인간성에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댓글도 달리고 하는데 그거를 좀 감수를 하더라도 저는 사람들하고는 좀 거리를 두고 싶습니다. 네, 여기는 경제핫스팟 아파트 시작합니다. 오늘 아파트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분을 모셨습니다. 요즘 굉장히 이분 빼고는 또 주식시장 설명하기 힘든 분, 배터리 아저씨로 유명한 박순혁 작가님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 배터리 아저씨는 그만두기로 해갖고요. 네. 이제 배터리 아저씨 빼고 그냥 박순혁 작가로 부르십시오. 네. 금융당국에서 배터리 아저씨로 불리는 거를 이제 싫어하셔갖고 이제 못 쓰게 됐죠. 그래서 안 쓰실 예정이 그렇습니다. 예. 오늘부터는 예, 우리 예. 시청자분들이 또 다른 별명을 좀 붙여주시지 않을까? 예, 혹시 예. 뭐로 불리고 싶으신지 그냥 작가님. 국민이사 박순혁 이사도 좋고. 괜찮네요. 국민이사 박순혁 이사. 네, 입에 착착 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새로운 애칭으로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새로운 애칭 선포하는 날. 사실 제가 우리 작가님 이제 뵈야 되니까 공부를 좀 했어요. 2차 전지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되고 작가님에 대한 이제 공부도 좀 했는데 정말 굉장히 팬이 많으시더라고요. 기분이 당연히 좋으시죠?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까? 예, 저는 팬이 많은 거 되게 싫습니다. 예. 저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뭐 관계를 맺고 친해지고 이런 거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정말요? 예. 혼자서 이제 네. 조용하게 책 읽고 혼자서 이제 사색하고 이런 거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어갖고 사실은 이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하시기도 하는데 이제 길 가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분들은 이제 그 유튜브나 이런 거 통해서 그쵸. 이제 봐서 친근하고 네. 반갑고 하니까 이제 아는 척 하고 싶을 텐데 아는 척 하면 제가 거의 쌩까거든요. 예, 그래서 네. 저 사람은 좀 인간성에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댓글도 달리고 하는데 그거를 좀 감수를 하더라도 저는 사람들하고는 좀 거리를 두고 싶습니다. 그냥 막 유명해지거나 이런 거 단순히 딱 그런 싫습니다. 거는 예. 네. 유명하신데 어떡하죠? 네. 어쩔 수 없죠, 뭐 네, 그래. 어쨌든 예. 그 저희가 그러면은 제가 대신 유명해지는 걸로 예, 그렇게 하십시오. 네. 이제 본격적으로 2차 전지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찾아보면 정말 반도체 다음은 2차 전지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최근의 기류를 보면 이제는 2차 전지에 대한 피로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 대신 좀 반도체에 주목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게 비교가 가능한 그런 테마인지. 그렇죠. 네. 예, 어떻게 그렇죠. 전망하시는지. 사실은 제가 이제 네. 커리어 중에서 이제 좀 애널리스트로 좀 활동한 기간이 있었는데 네, 네. 제가 애널리스트 할 때가 대략 99년 뭐 2000년 한 3년 4년 정도까지라고 보면 되는데 네. 그 기간 동안에 제가 맡았던 업종이 반도체 장비였어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그 밑에서 이제 반도체 지금 요새는 소부장이라고 하는 이제 뭐 장비를 만들어서 납품한다든지 이제 소재를 공급한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쪽을 제가 맡아서 반도체도 제가 잘 알거든요. 반도체를 오히려 제가 더 잘합니다. 예, 2차 전지보다는 그게 원래 제 전공이었고. 근데 지금 보면은 반도체 회사들이 2000년대 초반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일본 회사들에 비해서 우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만 해도요? 그때만 해도. 불과 이제 한 20년 전만 해도. 근데 이제 그 2000년대 초반에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이제 치킨 게임을 걸어갔고 초미세 공정, 이제 미세 공정 싸움을 걸어갔고 거기서 계속해서 이기면서 이제 일본 업체들 다 무너뜨리고 대만 업체들 다 이제 파산시키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론 이렇게 딱 세 개만 남은 거잖아요. 디램 쪽에서. 그거가 하고 비슷한 현상이 지금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도 당연히 일어날 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 그 경쟁에서 이제 살아남을 업체는 아마 5개 정도가 이제 될 텐데 일단 이제 1, 2, 3등은 다 정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이제 1등은 LG에너지솔루션, 2, 3등은 이제 SK온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이제 삼성 SDI도 만만치는 않으니까 삼성 SDI하고 SK온이 이제 2, 3등을 두고 다투는 형태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 2개 남은 자리를 이제 차지할 수 있는 후보가 CATL이나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파나소닉이나
저의 전 직장인 금양이나 이 정도 수준이 될 겁니다. 네. 2000년대 초반에 주식을 시작하셨다고 하면 네. 삼성전자 사서 20년 갖고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마찬가지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그다음에 네. 이제 그 배터리 쪽에서는 소재 중에서 네. 이제 양극재가 아주 중요한 소재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뭐 네. 얘기가 좀 다를 수 있는데 그 네덜란드에 이제 ASML이라고 네네. 그 유명한 슈퍼 그쵸. 회사 있잖아요. 예. 어린데 이제 가부 위치에 예, 있다고 네. 해서 이제 슈퍼리라고 하는데 네. 그거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는 회사가 어. 에코프로 BM입니다, 사실은. 네. 예, 그래서 그 두 회사를 사서 만약에 이제 앞으로 한 10년, 적어도 10년 정도는 갖고 가면 이제 여러분들의 재산이 이제 크게 불어날 수밖에 없는 네. 이제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굉장히 확신을 약간 주시는 데 대한 부담은 없으신가요? 그거는 제가 이제 네. 지난 30년 동안 여의도에서 애널리스트 이제 펀드 매니저 생활을 네. 하면서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제가 몸으로 깨달은 거니까요. 네.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네. 의심을 하는 사람들은 왜 의심을 하냐면 공부가 부족해서 그래요. 식견이 부족해서 그렇고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고 되게 보면 좀 한심합니다. 지금 한국 여의도의 수준이라는 게 네. 유튜브 공간에 많은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름을 알리고 그 네. 알린 이름을 바탕으로 해서 회원 모집하고 유료 강좌 팔아먹고 맞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을 버는 네. 일들이 쭉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제가 봐서는 다 사기꾼들입니다. 실력이 너무너무 일천하고 아는 것도 없는데 그런데 일단은 명성을 얻었고 이제 이 명성을 통해서 빨리 돈을 벌어야 되니까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는 걸 막 나가서 이것저것 막 얘기하고 돌아다닌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노이즈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의 배터리 회사가 우리 배터리보다 더 뛰어나다든지 주식은 한국 주식은 장기 투자하면 안 된다. 돌려야 된다. 이제 2차 전지 어느 정도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팔고 반도체를 좀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요새 중국 리오프닝 하니까 이제 뭐 화장품주를 가야 된다든지 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그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말 믿고 투자했던 사람들 계좌는 다 쪽박을 차게 하고 자기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번 돈을 갖고 외제차를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닌단 말입니다. 제가 이제 그 여의도 생활 30년 동안 하면서 이제 딱 깨달은 거 가장 큰 그 교훈이 뭐냐면 믿을 새끼 한 놈도 없다. 가족은 믿어도 되죠? 가족도 믿으면 안 되죠. 아, 그래요? 가족이 자꾸 옆에 네. 와갖고 얘 이상한 주식 네네. 추천해주잖아요. 그거 보고 따라서 하고 같이 물리는 거 아닙니까? 찔리는데요. 뭐 다양한 형태의 조언들을 이제 다 이제 구하시는 네네. 건 관계 없는데 그거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거는 오로지 100% 자기의 책임이에요. 최근에 이제 SG발 그 게이트 네, 사건 터지면서 맞아요. 이제 막 네. 피해자 이제 호소하시고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 갖고 또 이제 피해자를 어떻게 좀 구제해 줄 방법이 없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피해자라는 말 자체가 틀려 먹은 겁니다. 글러 먹은 겁니다. 주식 투자해서 주식 투자를 해갖고 손해를 본 사람들 중에서 피해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냥 손실자가 있고 성공자만 있는 거지. 돈을 잃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피해자면 작년에 돈 많이 번 나는 가해자입니까? 투자자를 보호한답시고 자꾸 뭐 이 시장에 네. 개입하고 하는 거는 정말 주제 넘은 짓이고 분수를 모르는 거고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투자는 본인 책임해야 하는데 본인 책임해야 하는 투자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 준단 말입니까?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엄연히 민주주의 국가고 국민들이 다 권리와 의무의 주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증권감독원이나 이제 네. 증권 거래소 한국 거래소 같은 데서 해야 될 일은 룰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그렇죠. 예. 룰을 만드는. 룰을 만드는 거 공정한 이제 그 주식 시장이 되게끔 그것만 신경 쓰면 네. 되는 거지. 함부로 투자자 보호하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투자자 보호라는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내가 보호할 수 있을 만큼 내가 너네들보다 더 위에 있다는 얘기니까 그런 차원에서 나오는 얘기가 개미라는 표현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을 개미 하는 거잖아요. 네. 개미같이 저렇게 이제 벌레 같은 이제 무식하고 뭔가 작은 존재. 예, 돈 없어서 네. 어떻게든 돈 좀 벌어보려고 주식 따위나 하고 있는 하찮은 존재라고 그래서 보호해 줘야 되겠다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건방진 얘기예요.
고쳐야 됩니다. 네. 이 얘기를 제가 왜 네. 말씀드리냐 하면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에서 2차 전지로 넘어가는 네. 거고 2차 전지를 이제 10년 이렇게 장기간 끌고 네. 가면은 과거에 반도체에 투자해서 이제 길게 삼성전자 10년 동안 묻어놨더니 빌딩을 샀다는 사람이 네네, 있는 맞아요. 것처럼 이제 네. 그렇게 되실 수 있을 겁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한 거가 선량한 개미들을 부추겨 갖고 고가의 주식을 사게 해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면 손해를 입힐 수가 있으니까 그런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배터리 아저씨를 조져야겠다라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가 잘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앞으로는 이게 사실 그 작가님의 경험상 그리고 오랜 그런 노하우가 축적된 걸 바탕으로 봤을 때는 뭐 무리 없이 간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반도체 시장 규모가 700조 정도잖아요. 2차 전지가 지금 2023년 기준으로 160조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반도체 시장 규모가 더 우세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전망을 좀 여기저기서 내놓지 않습니까? 보니까 뭐 2035년 되면 한 800조 갈 거다. 그때 되면 이제 반도체 시장이 요 선에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지만 한정적인 그런 전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반도체만큼 저희가 한 10년만 기다리면 성장을 한다는 그런 예측인 거잖아요. 그러면 반도체 시장을 2차 전지 시장이 역전하는 그림도 혹시 펼쳐질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당연한 네. 거고요. 그건 뭐 예정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좀 정확하게 좀 이제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네. 될 게 이제 반도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반도체가 크게 보면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로 나눕니다. 그건 이제 우리나라만 사실 그렇게 나누고요. 우리나라는 메모리 네. 반도체를 주력을 하기 때문에 그쵸, 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메모리가 중요하니까 메모리, 비메모리부터 여기 굉장히 주관적으로 나누고 있군요. 비메모리 쪽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명함을 못 내밀고 있고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 디램이라든지 네. 랜드 플래시라든지 이제 이런 쪽이기 때문에 그런 쪽이 대략해서 한 해 시장 규모가 한 150조, 200조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거를 기준에서 보면 2025년 무렵이 되면은 이제 배터리 시장 규모가 그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를 넘어설 걸로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2030년에서 한 35년 가까이 되면은 대략해서 이제 그 배터리 시장 규모가 그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의 한 5배에서 10배 정도 커질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좀 어렵지 않나 싶은 게 완성차 회사들도 2차 전지 한다고 하고 뭐 테슬라도 그렇고 막 내재화 움직임도 있고요. 중국의 비아디 같은 회사도 있고 좀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짬뽕이 되지 않을까요? 경쟁자가. 그런 거는 혹시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 리스크 전혀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예. 못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완성체 업체들이 이제 네. 만들고 싶어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사실은 이제 인지상정입니다. 지금 그 전기차의 경우에 이제 네. 배터리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한 40% 정도가 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자리가 원래 무슨 자리냐 하면은 이제 엔진이 들어가 있는 네.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독삼사, 그 벤츠라고 하면 이제 벤츠가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130년 동안 개발해온 이제 엔진의 기술력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다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그 자리를 배터리가 대체를 하는 거니까, 배터리와 모터가 대체하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완성체 업체들 중에 이제 그 엔진을 자체적으로 만들지 않는 완성체 업체는 없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자기들 다 네. 제 심장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 부분이 자연스럽게 배터리로 대체가 되니까 완성체 업체 입장에서도 당연히 배터리 우리가 해야 되겠다. 네. 라는 생각을 갖는 거는 당연한데 해보면 안 되거든요. 욕심인 건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네. 기술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예. 배터리는 정밀화학 기술의 결정체고요. 네. 그다음에 차는 기계 기술이거든요. 아까 시작할 때 반도체 더 전문가라고 하셨잖아요. 혹시 좀 보유하고 계신 반도체 주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요? 예. 반도체를 지금 갖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반도체는 지금 네. 성장이 이제 정체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네. 새로운 이제 성장 동력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5년, 6년 전에 네. 이제 삼성전자에서도 이제 이 메모리 반도체를 갖고는 더 이상 승부가 안 되겠다 해서 이제 파운드리 사업을 한 거잖아요. 네. 파운드리 사업을 해서 원래 계획이면 한 25년 되면은 이제 TSMC하고 거의 좀 비슷한 수준까지 가겠다라고 이제
야심차게 계획을 발표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죠? 갈수록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밀리고 있잖아요. 예, 네. 예. 그러니까 2020년, 21년도에 이제 삼성전자 그 9만 전자 할 때 네. 그때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반도체 빅사이클 뭐 내지는 네, 슈퍼 네, 사이클이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이제 그 논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제 반도체가 앞으로 들어갈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 무한하게 많이 생긴다. 대표적인 게 자율주행. 네. 그 다음에 이제 AI 뭐 이런 쪽이었잖아요. 네, 이제 맞아요. 메타버스 네. 뭐 이런 거였잖아요. 다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 요거는 2부에서 질문하려고 안겨둬야겠습니다. 질문을 이렇게 있는데 예, 2부로 오세요. 궁금하시면. 네, 어쨌든 이 반도체주는 안 갖고 계신다.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반도체와 2차 전지 시장의 좀 거시적인 전망에 대해서 우리 박순혁 작가님께 의견을 여쭤봤고요. 저희는 2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